다음 주 금요일 너 혼자 나와야 돼. 왜 9개도 안 한 거 맞잖아. 걔는 안 했는데 네가 하루 전날 전달해놓고 뭘 어? 기간은 똑같이 줘야지. 자, 봅시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2단원을 다 끝낼 겁니다. 1교시가 빡셀 거고요. 2교시가 그나마 좀 할만할 수 있어요. 오늘은 적분 인문이랑 그 다음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들어가게 되는데 수능 출제 기조는요. 제일 어렵게 나온 데가 단연컨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요. 절대 쉽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근데 얘네들 공식은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식만 기억해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지금 여기 함정이에요. 됐니? 여기까지 했냐? 내가 공식은 잘 기억하고 있는데 공식만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기에는 이 문제가 안 풀릴 거야.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한 작업들을 오늘 우리가 쭉 오늘 1교시 내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8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8문제를 풀어보면서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잘하고 싶으면 중학교 거 도요. 특히 내가 오늘 좀 몇 개 정리해드리는 게 있을 건데 그 정리해드리는 거 정도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원에 대한 거. 그래서 원에 대한 거는 특히 좀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원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잘 나오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 그래서 얘네들 정도는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는 생각보다 많이 들었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는 생각보다 많이 들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그 피타고라스 정리보다는 원의 여러 가지 성질들, 중3 때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3 때 배우는 여러 가지 성질들,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시면 좋아요. 자, 사인 법칙이라는 거는 도대체 뭐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개념부터 잠깐만 복습하고 가자면 잘 보세요. 사인 법칙이라는 건 도대체 뭔데? 라고 한다면 사인 법칙은 이런 걸 얘기하죠. 그 사인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인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어떤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 안에 나는 지금부터 뭐가 그려져 있는 거냐면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원 위에 있는 세 점을 잡아놓고 얘기하는 삼각형이 생겨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원 안에 들어가 있는 삼각형에 결국 변과 각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게 사인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사인 법칙을 얘기할 때는 결국은 어떤 거에 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냐면 우리는 원 안의 삼각형이 포인트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안의 삼각형에 대한 그래서 원 안의 삼각형에 대한 결국 뭐랑 뭐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각과 변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원 안의 삼각형에 대한 각과 결국 어떤 변이 있을 건데 선분이죠. 그때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잡아. 그때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잡았을 때 이거를 우리는 사인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어떨 때 쓰면 되는 거냐면 그래서 어떤 공식에 의해서 나오냐면 이렇게 A, B, C를 잡아주게 되면 그때 각이 마주보고 있는 거 여기 스몰 a, 여기 스몰 b, 그 다음에 여기는 스몰 c라고 잡아주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외워야 되는 공식은 바로 뭐냐면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어떤 사인 값분에 그때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에 대한 b 그리고 여기 있는 또 다른 각 사인 b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각에 대한 사인 값분에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b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사인 값.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사인 C분의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C. 이렇게 했을 때 얘네 셋이 결론적으로 다 같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야. 그때 얘네 셋이 다 같고 그때 얘네 셋이 다 뭐로 같은지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 얘네 셋이 뭐로 같다라는 것까지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거지? 얘네 셋이 같다 이러고 끝내면 안 돼. 얘네들이 같은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그치 1년이나 넘으셨으니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이게 왜 저번에 지름이랑 같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 있는 꼭지점 사이의 거리를 재가지고 얘를 만약에 내가 반지름 R이라고 한다면 그때 그 왜 저번에 지름과 결국 쟤네들 사이의 관계는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인 법칙은 도대체 언제 사용하는가? 이게 지금 현재 여기서 초점이에요. 공식 외우는 건 쉽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공식 외우는 건 쉬운데 언제 사용하는가? 거기까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은 도대체 언제 사용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럴 때 사용하세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어떤 한 각과 마주보고 있는 변 사이의 관계를 줬고 각 또 다른 거를 줬을 때 변의 길이를 찾으라고 할 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일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각 두 개가 임의로 주어졌는데 그 각 두 개와
그 다음에 선분의 길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선분 한 개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그래서 선분 한 개의 길이가 제시되었을 때는 그때는 사인 법칙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이렇게 둘이 같다라고 놓고 풀게 되면 또 다른 변의 길이가 나올 거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언제 쓰면은 무조건 얘는 유리하냐면은요. 두 번째로 쓰는 경우는 무조건 외접원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만들어주게 되는 외접원이 있을 건데 그 외접원의 정보가 있을 때. 그러니까 외접원의 정보라는 건 중심 이딴 거 말고요. 얘네들에 대한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아니면 얘네들의 반지름을 찾으라고 할 때. 이때는 무조건 사인 법칙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접원에 대한 정보는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그러니까 반지름에 대한 어떤 무언가가 나왔다 그럴 때는 무조건 사인 법칙을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사인 법칙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사용하는 게. 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경우만 잘 기억하고 있다면 코사인 법칙은 이 외에선 다 코사인 법칙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외에선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된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인 법칙으로 풀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원과 관련된 거를 제외한 첫 번째 경우는요. 어떻게 잘하면 코사인 법칙으로도 풀립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으로도 풀리는 내용이니까 결국은 다시 얘기하자면 코사인 법칙이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개념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기억나지? 저거 표정 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표정인데. 기억 안 나지 너? 기억 안 났지? 에휴, 책은 안 들고 오고. 야, 그래서 이 개념 잘 정리해놓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교재 앞에 있을 거예요. 교재 200쪽에 그 내용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200쪽에 그 내용이 있을 테니까 그 200쪽에 있는 내용 가볍게 좀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교재 200쪽에 그 사인 법칙에 대한 공식이 이렇게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넌 집 가서 이거 꼭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하시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얘 when 언제 사용하는가 그건 아마 교재에 안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적어놓고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나머지는 다 교재에 있어요. 그래서 when 이것만 좀 적어놓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사인 법칙 두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번이고요. 202쪽에 있는 4번이고요. 작년 9월에 나왔었던 기출문제 되시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작년 9월에 나왔었던 기출문제인데 이거 생각보다 안 어렵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빠르게 좀 보고 가자면 여기 잘 한번 보셨는데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잘 한번 보세요. 잘 한번 보세요. 잘 한번 보세요. 자, 우리는 각 A가 현재 2분의 파이, 즉 90도보다는 크답니다. 그럼 둔각삼각형이죠? 그럼 여기 둔각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렇게 둔각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나는 여기는 둔각이 A일 거니까 이렇게 A로 잡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B랑 C는 아무렇게나 주어졌을 테니까 B랑 C가 여기 있다라고 잡아줬을 때 우리 여기 있는 꼭지점 A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기 있는 꼭지점 A가 있을 건데 여기 있는 꼭지점 A에서 선분 BC 여기죠? 그때 여기로 내린 뭐를 찾을 거냐면 수선의 발을 찾아요. 그때 여기 있는 수선의 발을 잡아서 나는 지금부터 H라고 하겠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그림이 없어서 좀 불편하다 싶을 때는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오히려 좀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오히려 좀 어떻게 써야 되는가가 좀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럼 여기 첫 번째는요. 지금 현재 이렇게 그림을 표현했고 그러면서 우리는 AB의 길이 즉 여기의 길이가 루트 2만큼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AC가 현재 1만큼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A라고 잡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죠? 여기까지는? 왜냐면 얘네들의 길이가 루트 1의 1이잖아요. 근데 얘네들 자체가 길이 B지.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숫자만큼을 다 약분하고 남은 것이 루트 2랑 1만 남았다니까 그래서 그 공통적인 숫자를 같이 곱해줘야 실질적인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길이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AH 즉 여기 선분의 길이가 현재 얼마라는 것까지는 완벽하게 주어졌냐면 얘가 이제 2라는 것까지는 완벽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까지 우리가 현재 정보 표현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밑줄을 그어줘야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여기 밑줄 이 삼각형의 뭐를 알려줬어요. 지금 보니까 이 삼각형의 뭐의 넓이 알려줬어요? 외접원의 넓이. 그럼 외접원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뭐냐면 얘를 둘러싸고 있는 원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외접원이라는 것 자체가 삼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삼각형을 둘러싸는 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삼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원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데 그때 그 삼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원의 넓이를 줬다는 거야. 그럼 원의 넓이가 나왔다라는 것은 원의 결국 뭐를 줬다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죠. 원의 넓이의 다른 말은 원의 뭐를 줬다랑 같은 말이야. 그치? 반지름을 준 거예요. 왜? 원의 넓이를 반지름을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원의 넓이를 줬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넓이라는 단어를 보고 아싸 넓이네 이러지 말고 넓이를 보는 순간 오케이 너 지금부터 반지름 준 거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반지름 찾으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원의 반지름을 보세요. 원의 넓이 자체가 반지름 제곱의 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의 넓이였던 50파이가 결국 우리는 반지름의 제곱의 파이가 되었기 때문에 파이가 약분해주게 되면서 반지름 제곱만 남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린 여기 있는 반지름 제곱만 남아주게 되고 반지름 제곱이 그러면 얼마가 될 거냐면 50이 되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반지름을 찾으면 끝. 그래서 반지름은 몇 루트 몇이 된다라는 것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지름은 그래서 몇 루트 몇이 돼요? 그치. 그래서 반지름 R이 그래서 5루트 2가 된다라는 것까지는 나와요. 그러면은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부터 누구 찾으라 그랬냐면 여기는 BH의 길이를 찾으라 그랬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BH의 길이 즉 여기를 찾으라는 소리니까 여기를 내가 X라고 잡아놓고 가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아, 그랬더니 이제 좀 여러분들이 눈에 좀 보여야 되는 것이 좀 생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게 바로 어떤 것이 좀 생길 거냐면 봐봐. 원에 대한 정보를 줬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원에 대한 정보를 줬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사인 법칙 써야 되는 거야?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거야?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원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기 때문에 얘네들 자체가 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이쪽에 있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잡아줬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사인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서 저기 있는 각 B에 대한 사인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인 B분의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이 A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A라고 잡아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그 A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때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주게 된 저기 있는 사인 B분의 A가 결론적으로 얘가 뭐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잡아주셔야 되는 거냐면은요. 그때 얘가 결국 잘 봐. 그때 여기에서 얘가 한 각과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에 대한 B죠. 이게 바로 사인 법칙이지. 그래서 사인 법칙이 결국 외접안의 반지름이랑 같다고 외접안의 지름이랑 같다고? 지름이랑 같다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2를 곱한. 그래서 얘가 10 루트 2랑 같대.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주게 되면서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하셔야 되는 건 바로 누구냐면 그래서 사인 B가 그래서 누군데? 라는 것까지 찾아주는 것이 필요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사인 B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결국 우리 사인 B가 얘가 그대로 축축 내려가니까 그래서 얘가 10 루트 2분의 A가 사인 B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잘 봐. 이 사인 B는 이 삼각형으로 봤을 때는 무슨 삼각형이에요? 지금 현재 이거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 삼각형에 대한 결국 뭐를 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요. 사인값 구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각 삼각형에 대한 사인값을 구한 것이랑 같네. 그럼 직각 삼각형에 대한 사인값을 구했다. 그럼 사인이라는 정의에 따라서 얘는 빗변분의 얘 세타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였던 높이로 가겠지. 그러니까 얘가 결국 뭐가 된다라는 것까지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거냐면 제가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얘가 루트 2 A분의 A가 되는데 이렇게 되어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루트 2 A분의 결국 여기 있는 높이가 2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높이 2. 이렇게까지 연결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삼각비에 의해서 연결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보게 되면 그럼 끝났네. 올리고 약분하고.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누구를 지울 거냐면 그래서 여기는 루트 2를 지울 거고. 그쵸? 나머지는 올릴 거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A제곱이 나왔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A제곱이 결국 10 곱하기 2 한 20이 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A가 그래서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나오게 되냐면 어차피 A가 길이라서 양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2 루트 5가 된다라는 것까지는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사인 법칙 하나 썼고 사인 값을 구했더니 그 사인 값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삼각비를 이용할 수가 있었던 거고, 그럼 삼각비를 가지고 우리가 삼각비를 찾았죠.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얘네 변들이 다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뭐 하면 되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답을 구하면 된다. 여기까지 연결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뭘 쓸 거냐야. 이렇게 지금 이제 원에 대한 정보들을 줬고 변의 길이 찾으라 그러고 있잖아. 삼각형의 변의 길이. 그럼 이렇게 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답을 구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씁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는데, 잘 보시게 되면 얘가 현재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가 현재 직각이니까 여기가 H,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현재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현재 어디냐면 B였고, 얘가 현재 세타였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얘 변의 길이가 2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얘를 잡아줬을 때 얘가 현재 루트 1만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가 그래서 2루트 얼마가 되었냐면 2루트 10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우린 여기를 궁금해하는 거니까 여기를 x라고 잡아놓고 얘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든 아니면 코사인 값을 구해서 코사인에 대한 정리를 하든,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더 간단한 게 피타고라스 정리잖아요. 코사인 찾기 귀찮으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자. 여기까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 제곱이었던 핏변의 길이의 제곱이었던 40이 결국 여기 있었던 얘 x제곱과 여기는 2제곱 4를 더해준 거랑 같다.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여기는 x제곱이 그래서 36이 됐다. 그래서 x가 얼마가 되냐면 6이 됐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은 그 x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그래서 몇 번 골라주면 되는 거야? 정답 몇 번? 제가 정답은 1번. 여기까지 확인해주면 된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래서 여기 정리하시고요. 다 됐으면 옆에 전설의 문제를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으면 넘기세요. 그래서 다 됐으면 넘기시고요. 다 됐으면 203쪽에 우리 사인 법칙에서 한 문제만 더 볼 텐데, 사인 법칙에서는요. 어렵게 내고 싶다. 삔또 상했다. 얘가 삔또 상하면은 얘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정답률 5%짜리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문과 기준이에요. 이과 기준은 30%, 문과 기준으로 5%. 자, 지금부터는 그림을 가지고 장난을 좀 많이 치겠습니다. 내가 여기 밑에 그림을 좀 가지고 왔다는 건 무조건 다 그림을 쓸 거란 소리야. 지금부터.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너네들도 문제를 풀 때 니네 5월 학평에 볼 때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봤죠? 목요일날 봤잖아. 응, 됐고 너는? 너는? 그럼 너는 어차피 미음시야. 한국사가 안 봤으니까. 응, 너는? 5월 학평이 내가 알기로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다고 했던데. 응, 이번에 경기도라서 쉬운 게 아니라 이번에 5월이라서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고, 솔직히 학평은 내가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나중에 거기에서 괜찮은 문제들이 있으면 내가 시즌2에서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학평 문제에서 괜찮은 것도 있으면 시즌2에서 보여줄 건데, 그 전에 요거나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경기도가 쉽다라는 거는요, 틀린 말입니다. 왜? 이거 경기도 거야. 경기도가 쉬운 건 아니야. 그냥 5월이라서 쉬운 거예요. 중간고사 보고 다음 얼마 안 돼서 시험 보는 거니까 경기도도 아는 거지. 학생들의 민심을. 그러니까 민심 반영해가지고 쉽게 내준 것 뿐이에요. 거기서 어렵게 내봐. 애들이 다 뭐 해야겠냐. 자살을 하겠지. 나는 인생의 패배자인가 봐 하고 자살을 하겠죠. 왜? 서울권 애들은 그러더라고. 응, 서울 애들은 그러더라고요. 난 인생의 패배자인가 봐 이러는데, 공부 못한다 해가지고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야, 서울은요 격차가 심해요. 야, 대치동은 뒤지게 잘하거든요. 근데 그건, 야, 대치동도 격차 겁나 커. 야, 대치동 학원들은요, 알지? 애들 골라봤잖아. 애초에 1등급 받을 애만 봤잖아요. 아니면 다 그냥 우리 학원 등록 안 되는데요. 딴 데 가세요. 딴 데 알아보세요. 이러잖아. 밖에 최은성 있지. 빨리 안 와? 빨리 안 와? 응. 빨리빨리 들어와. 그리고 그거 알아? 오히려 문 열어줘서 땡큐. 냄새 좀 빼야 되는데 저거 안 그래도. 지가 알아서 제일 추운 자리 들어가고 있어. 저쪽이 안 추워.
에어컨보다 주은이가 더 무서운가 본데 쟤? 그렇대. 야 그렇대. 야 원래 야 내가 알기로 저기 종로엠도 사람 요즘 가려서 받는다며? 그래요? 응 저기 종로엠 사람 가려서 받는데. 제가 종로형 때를 중학교 1학년 그 시즌 말고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나 요즘 원장님한테 들었는데 종로엠도 사람 가려서 받는다는데? 그리고 점수 안 나온 애들한테 은근슬쩍 나가라고 한대요. 물 흐리니까 나가라고.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응. 거기 보면. 물 흐리니까 나가라고 한대 오히려. 근데 그때 거기서 원장님이 되게 잘 챙겨줬는데. 그거 있었는데. 야 이거나 보세요. 자 여기 이거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일 203쪽이다. 자, 이 문제를 풀려면 하나는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전사의 친구입니다. 중3 때 배웠던 친구긴 한데요. 기억날라나 몰라? 그래서 이거 하나만 좀 옆에다가 정리해주고 갈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요거 정리해주고 가세요. 원주각의 성질. 그래서 여기 있는 원주각의 성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볼 테니까 그 원주각이라는 게 뭔지, 그래서 그 원주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원주각이라는 건 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쵸? 왜 자꾸 원을 그리라니까 감자를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입니다. 뭐? 야, 너네 이거 봐. 뭐라고 읽을 거야? 이거 뭐라고 읽어? 뭘 빈대야 이씨. 야 이거 뭐라고 읽어? 빈대떡 아니야 이씨. 응 아니야. 뭐 내가 최애나의 뭐 네모네모 빔 이것도 아니고 이씨. 자 같이 한번 보세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원이 있을 건데 양심 찔리긴 한다. 양심 찔리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꼬우면 너네가 내 손이 되세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여기 봐봐. 원주각이라는 거는요. 여기 있는 원이 있는 한 점과 여기 또 다른 원 위에 있는 또 다른 점 두 개를 잡아. 그때 여기 하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홀을 잡았을 때 이 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얘네 두 개의 현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현을 연결해가지고 만들어내게 되는 요 각이 생겨요. 그때 이 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우리는 뭐라 얘기하냐면 이걸 원주각이라고 하죠. 그때 그 원주각은요 반드시 호의 길이에 비례합니까? 비례하지 않습니까? 비례하죠. 그래서 여기는 원주각이라고 하는데 이 원주각은 항상 호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의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성질. 얘는 이거를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 그 성질.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같은 호죠. 다시 하면은 같은 호라는 건 호의 길이가 똑같은 애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호의 길이가 다 똑같은 애들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여기에 있는 거 아무데나 원주각들을 다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주각 잡고 그 다음에 이쪽에 대해서도 원주각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으면서 나는 지금부터 얘네들을 즉 여기 있는 요 파란색을 내가 지금 이제 세타1이라고 하고 그때 여기 있는 이 연두색을 세타2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요 핑크색을 세타라고 할게요. 그때 여기 있는 세타랑 세타1과 세타2는 같은 호의 길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하면 얘네 원주각의 사이즈는 다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 같은 거죠. 이걸 여기서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요 세타랑 여기는 세타1과 그 다음에 세타2가 다 같다. 이게 이제 여기서의 키워드입니다. 그럼 호의 길이에 비례한다. 다시 하면 결국 뭐냐면 호의 길이가 같으면 원주각들은 다 똑같다는 소리인데 그럼 호의 길이가 같다라는 건 그걸 연결하고 있는 얘 현도 마찬가지 길이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원주각들이 그러니까 원주각들이 같을 조건은 결국 호의 길이나 아니면은 현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줘도 되는데요. 그때 이 현의 길이 아니면 호의 길이가 다 뭐 할 때 우리가 원주각들이 다 똑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냐면 그래서 얘네들이 같을 때만 그래서 얘네들이 같을 때에는 우리는 저 원주각들이 다 똑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문제는요. 저 사전 배경이 있지 않으면 절대 못 풉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이 사전 배경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보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끄덕끄덕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됐니?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지금 현재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일단은 몇이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밑줄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야? 그치, 여기 밑줄 거나 반지름의 길이가 6이다. 이거 당연히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6이다. 즉 원에 대한 정보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를 보는 순간 원에 대한 정보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 얘 원에 대한 정보가 있네. 여기까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에 대한 정보가 존재한다. 다시 하면 원에 대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얘 딱 보는 순간 사인 법칙 써야 되겠다. 아니면 코사인 법칙 써야 되겠다? 잘 생각해. 원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우리는 사인 법칙 써요? 코사인 법칙 써요? 사인 법칙 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셔야 됩니다. 일단 못 먹어도 사인 법칙은 일단 써야 돼.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지?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삼각형 ABCD라고 했고 얘 넓이를 구하라 그러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찾고자 하는 S입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삼각형 ABCD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가 있는데 얘의 넓이를 구하는 게 S인데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제 넓이를 구하는 게 S인데요. S를 잘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제일 먼저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여기 삼각형 ABCD는 삼각형 몇 개로 현재 둘러싸여져 있니? 삼각형 몇 개로 둘러싸여져 있니? 2개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이 삼각형 2개가 다 원에 내접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지. 왜? 원위의 세 점을 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잘 보세요. 준 이게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 3루트3도 줬으니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각 하나를 잡아서 얘를 세타라고 잡을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세타라고 잡게 된다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 잘 봐.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사인 법칙을 바로 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기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이 그래서 누구인가를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저기 있는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겠고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사인 세타라는 것 자체가 결국 얘네들 조금 변형하게 되면 얘가 외접원의 지름분의 얘가 마주보고 있었던 변의 길이 결국 3분의 AB가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냐면 이 공식이 되는 건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돼. 우리 외접원의 지름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여기 있었던 사인 A분의 A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축축축축 서로 자리 바꾼 거에 불과한 것 뿐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우리가 사인 세타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 그랬으니까 외접원의 지름 같은 경우는 6에다가 2배를 한 12가 될 거고 AB의 길이는 대놓고 주어졌네요. 3루트 3이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약분해주게 되면은 끝. 그래서 얘 약분해주게 되면 답이 나왔고 그래서 얘가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되었냐면 4분의 루트 3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사인 세타의 값이 됩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먼저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사인 세타는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도 볼 수 있냐면은요. 잘 봐. 아까 내가 얘기했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지금 여기서 쓰이는 건데 그때 여기 있는 요 세타와 여기 있는 요 각이 생길 건데 얘네들의 각의 사이즈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지. 왜? 같은 현의 길이를 공유하고 있는 애들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같은 현의 길이를 공유하고 있는 원주각들이니까 결국 얘가 똑같이 세타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보게 된다면 얘는 현재 냅다 뭐를 만들고 가고 있냐면 냅다 Z를 만들고 가고 있는 억각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억각이지. 근데 억각의 사이즈가 서로 같다라는 거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억각의 사이즈가 서로 같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억각이 일치했다. 그럼 억각 일치했다는 것 자체가 두 선은 현재 평행이라는 거야? 평행이 아니라는 거야? 평행이라고 중1 때 배우죠. 그래서 억각이 일치한다라는 것 자체가 평행 조건을 우리가 만족하기 때문에 결국 얘네 한 쌍의 편이 평행이구나. 여기까지 잡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인 값도 알았고 동시에 얘가 뭐가 된다라는 것도 확인해 줄 수가 있었냐면 등변사다리꼴이 되는구나. 여기까지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등변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등변사다리꼴이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미 증명은 한 거지만 그래서 이렇게 등변사다리꼴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지금부터 여기를 A 그 다음에 여기를 B 그 다음에 여기를 C 그 다음에 여기를 D라고 잡을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양변을 현재 몇 루트 몇이라고 잡았냐면 이렇게 양변은 현재 3루트 3이라고 잡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요 대각선의 길이가 있을 건데 이 대각선의 길이가 현재 몇 루트 몇이 되었냐면 8루트 2가 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여기 있었던 얘가 현재 세타가 되고 그러면서 여기도 마찬가지 뭐가 되는 상태냐면 세타가 되는 상태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기만 하면 끝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는 얘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게 S야. 그러니까 S를 찾으려면 결국 우리는 첫 번째 체크해줘야 되겠죠? 바로 누구의 길이 찾아줘야 되냐면 여기 있는 얘 BC의 길이 찾아야 될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우린 누구의 길이도 찾아야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AD의 길이도 찾아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마지막 누구까지 찾아줘야 되는 거냐면 이쪽으로 잡혀주는 수선의 발. 즉 얘가 바로 높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높이까지 알아야 우리가 찾고자 했던 S가 나오게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게 갑자기 누구냐면은 깨꿍 하이 하고 나온 게 나 얘 알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얘에 대한 사인을 알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에 대한 사인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인 A가 현재 4분의 루트 3인데요. 여기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보 정리가 좀 되나요? 여기까지 정보가 좀 정리가 되나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정보 정리 좀 해놔봐. 그럼 정보 정리하게 되면 이제부터 좀 몇 가지가 좀 보이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몇 가지 정보가 좀 보이셔야 되는데 그 보이셔야 되는 정보들 중에서 첫 번째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그럼 여기 잘 보세요. 그럼 여기 보이는 정보들 중에서 첫 번째로 정리할 수 있는 게 그럼 바로 뭐냐? 그럼 그걸 봐봐. 여기에 대한 사인 값을 줬네. 빗변분의 높이 쓰게 되면은 바로 뭐 나오냐면 3번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여기 잘 봐. 지금 잘 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요 빨간색을 잡으면 얘가 현재 직각삼각형일 거야. 끄덕끄덕하죠. 여기까지는요. 얘 애초에 수사의 발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직각삼각형은요. 무조건 뭐가 성립이 되냐면 삼각비가 성립이 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직각삼각형은 무조건 100% 삼각비가 성립이 되지.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이 각에 대해서 즉 나는 여기 A라고 하지 말고 세타라고 합시다. 저게 헷갈리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각에 대한 나는 지금부터 뭐를 구할 거냐면 삼각비를 구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인값 구하게 되면 얘가 빗변분의 높이야. 그러니까 얘가 현재 8루트 2분의 결국 몇 번이냐면 3번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높이 3번이 뭔지가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3번 찾으면은요. 그래서 8루트 2만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3번은 결국 우린 여기 있었던 얘 4분의 루트 3에다가 결국 누구 곱해주면 되냐면 8루트 2를 곱해준 게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네 곱해보시면 답 나옵니다. 얼마야? 얘네 곱하면 몇 루트 몇이야? 둘 곱해보세요. 몇 루트 몇입니까? 그래서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높이 3번이 2루트 6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만 더 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은 스텝으로 하나 더 밟아주고 가야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그때. 그럼 여기 있는 밑변. 얘를 H라고 합시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를 H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는 밑변 DH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는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이제 DH의 길이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때 DH의 길이를 찾을 때 필요한 건 빗변분의 밑변이죠. 결론적으로 밑변이 필요한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빗변분의 밑변 그래서 우리는 DH는 결국 우리는 코사인을 가지고 이용하겠다. 그래서 나는 코사인 세타가 뭔지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게 여기서 두 번째로 가야 되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을 확인하려면 사인값 정보가 주어졌다라는 건 사인은 어쨌든 뭐야? 얘네들이 현재 이렇게 주어졌을 때 직각삼각형이 주어졌다면 여기에 세타라는 각이 있다면 얘는 빗변분의 높이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빗변이 4고 높이가 루트 3이란 소리예요. 왜? 어떤 숫자 똑같은 걸 곱해도 어차피 삼각비는요 각이 똑같으면 다 똑같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뭐야? 그냥 여기 있는 요 비들이 그냥 하나의 변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밑변을 찾으면 돼. 그럼 여기 있는 밑변이 바로 뭐가 될 거냐면 16 빼기 3 하니까 얘가 루트 13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루트 13이 되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코사인 세타를 구하게 되면 빗변분의 밑변이기 때문에 4분의 루트 13이 나오게 될 겁니다. 랑 얘를 더한 게 180도밖에 지나지 않아. 근데 얘가 누가 봐도 둔각 같단 말이야. 그럼 쟤는 예각이라고 가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현재 예각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현재 예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코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13이네 이렇게 나오게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마이너스 안 붙는다는 소리야. 코사인은요 항상 둔각인지 예각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왜? 둔각일 때는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코사인이 이따구로 나왔다라고 쳤을 때 여기 나오게 되는 그 코사인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건 뭐야?
이거란 소리예요. 빗변분의 밑변. 그래서 얘가 현재 분모가 8루트 2로 잡았을 때 높이가 지금 현재 뭐냐면 2번 아니야. 얘가 현재 DH의 길이가 된다. 여기까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인정하지? 여기까지는. 지금 여기까지 인정해요? 인정하죠? 그러면 또 곱해봐. 그래서 우리는 또 누구의 길이가 나오냐면 그래서 여기 있는 DH의 길이가 나올 거고 그럼 곱하게 되면 되니까 얘가 그래서 8과 4를 나눠주게 되면 2 그리고 루트 곱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얘가 2루트 26이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찾아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정보를 조금만 더 채우고 갑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주어졌을 때 아직 3번을 제외한 1번과 2번은 정확하게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여기 있는 얘 2번의 일부였던 DH의 길이는 찾은 거고 그때 여기 있는 DH의 길이가 2루트 26인 것까지는 찾은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나는 지금부터 얘를 누구라고 잡을 거냐면 얘가 뭔지 모르니까 얘를 나는 그냥 지금부터 문자 X라고 잡을게요. 쟤를 찾으려면 저 각 A에 대한 삼각비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우리는 저거를 그냥 X라고 잡아놓고 문제 풀겠습니다. 그러면 1번이 좀 보여야 돼요. 왜? 등변선일 거는요. 특징 봐봐. 여기서 똑같이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겠죠. 그럼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서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요쪽에 있었던 이 연두색 부분의 길이였던 여기 있는 요 부분과 여기 있었던 요 AH의 길이는 같아요? 달라요? 등변사다리꼴에서는 항상 얘네들의 길이가 같지. 그러니까 결국 얘가 뭐가 될 거냐면 얘가 X가 된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면서 1번이 결국 뭐예요? 결국 우리는 얘 잘 보세요. 그럼 여기 있는 DH의 길이가 현재 2루트 26이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까지로 잡아놨을 때 저기 있는 저 X만큼을 뭐 해준 거냐면 뺀 게 1번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2번 전체로 보게 되면 2번 전체는 결국 뭐야? 2루트 26에서 여기 있었던 요 꼬다리 X만큼을 더해준 게 2번이 된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나오게 되니까 결국 우린 이거를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냐면 사각형의 넓이를 찾아봐. 이렇게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저거를 바탕으로 해서 3번. 그래서 3번. 그래서 여기 있는 3번이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러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고난도 문제들은 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림을 가지고 난도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 가지고 난도질 할 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정보들이 있을 건데 그 정보들을 다 일일이 찾고 가셔야지 답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죠? 정리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3번.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진짜 말 그대로 저 등변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러 갑시다. 그래서 등변사다리꼴 넓이는 결국 2분의 1에다가 3번이죠. 높이. 그러니까 우린 높이 3번. 몇 루트 몇이라고 했냐? 3번이 2루트 6이라고 그랬으니까 2루트 6을 곱하고 거기에 우리는 1번과 2번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더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쟤네들 더하게 되면은 x들은 날아가게 되면서 결국 우리는 4루트 26만 남네요.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약분해주면 되니까 결국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그래서 2만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4루트에 우리는 6 곱하기 26만 남게 되겠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계산 안 하겠습니다. 얘네들은요. 왜? 어차피 얘네들 뭐 해줘야 되냐면 우리는 4번.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정보. 그래서 우리는 13분의 그래서 우리는 S제곱. 그러니까 분자 제곱하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숫자는 4의 제곱이니까 16이고 거기에 우리는 안에 게 그대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26은 2 곱하기 13이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뭐로 나눠주면 되냐면 13으로 나눠라. 이게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13만 지우면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축 지워지고 2 곱하면 96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96에다가 얼마 곱해주면 되냐면 2 곱해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산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계산하게 되면 답 나온다. 정답해서 190 얼마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되었다고? 그치. 그래서 정답은 192가 되었다고. 여기까지 찾아주기만 하면은 끝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이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지금 여기 문제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잘 보면 알겠지만 결국 내가 뭐 난도질하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보니까. 나 뭐 하고 있니? 계속. 도형 가지고 장난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들을 잘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건 특히 저거. 원주각에 대한 성질들. 그거는 확실하게 좀 잡고 넘어가셨어야 아마 답이 나왔을 겁니다. 꼭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스텝 밟아보면서 풀어보세요. 제발 여기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했던 거를 복습을 먼저 하시고 제발 집에 가셔서 복습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문제를 푸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사인 법칙은 요 정도 선이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가봐. 그래서 앞쪽에 개념으로 다시 한 번 더 가보도록 할게요. 200쪽입니다. 그래서 200쪽에 잠깐 개념으로 빠르게 다시 한 번 더 가봅시다. 알겠지? 은성아 200쪽 가라고 200쪽. 자 200쪽에 보게 되면은 코사인 법칙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두 번째 코사인 법칙이라는 친구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되죠? 돼? 안 돼? 지워도 돼? 안 돼? 준이 지워 마라 이거. 지워도 될 것 같아? 자 봅시다. 코사인 법칙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코사인 법칙은요 사인 법칙보다 큰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뭐냐면 사인 법칙이 안 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코사인 법칙을 써도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다 해가지고 너무 터무니없는 데까지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오늘 풀어드리는 문제들이 아마 숙제에 있는 문제들보다는 어려울 겁니다. 숙제에 있는 게 이거보다 훨씬 더 쉬울 텐데요. 조금 더 쉬운 것들로 숙제 내줬으니까 프린트. 그러니까 프린트를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기출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유일하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요. 사인도 그래요. 교재에 있는 게 더 어려워요. 숙제로 준 프린트가 조금 더 쉬워요. 이거보다는. 알겠죠? 그러니까 프린트를 먼저 개념을 복습한 후에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면 아마 여기는 웬만한 거를 던져놔도 여러분들이 다 풀어서 맞출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대신 확실하게 보셔야 됩니다. 개념 확실하게 잡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개념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코사인 법칙입니다. 코사인 법칙은요. 원 이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디서 그리면 되냐면 이렇게 삼각형 아무렇게나 그렸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코사인 법칙을 쓰는 용도는 바로 뭐냐면 그냥 삼각형에서의 각과 변 사이의 관계를 구하고 싶을 때 코사인 법칙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삼각형에 결국 뭐랑 뭐 사이의 관계를 구할 거냐면 각과 변 사이의 관계를 구할 거예요. 그때 그 각과 변 사이의 관계를 구할 거고 걔네들 사이의 관계를 구할 때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사용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제 A, 여기 B, 그 다음에 여기 C라고 잡아줬고 여기에 우리는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A, 얘가 뭐 C, 얘가 B 이렇게 잡아줬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떤 하나의 각입니다. 그때 여기 하나의 각 A를 기준 잡았을 때 그때 그 하나의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코사인 A라고 주어져 있는 게 결국 뭐냐면 그 A를 구성하고 있는 변 두 개가 있을 거야. 그때 여기 있는 변 두 개 길이를 서로 곱해준 거의 2배. 그러니까 2배를 해준 거분에 얘네 각도를 만들어주고 있는 애들 길이를 제곱해서 더해주고 거기서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의 제곱이었던 A제곱을 빼주기만 하면 그게 바로 코사인 법칙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를 쓰면 되는데 그럼 이거는 when 마찬가지야. 언제 쓰면 돼? 라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때 여기서도 마찬가지 when 언제 쓰게 되느냐 라고 한다면 이럴 때 쓰시면 됩니다. 그냥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여기 사용하게 되는 그 두 가지 경우는 바로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 그냥 바로 한 각과 하나의 각과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이때는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게 오히려 편하고요. 2번은 그냥 변의 길이 몇 개가 주어졌을 때냐면 변의 길이 3개가 주어졌을 때 그래서 변의 길이 3개가 주어질 때 그래서 변의 길이만 있을 때 그래서 변의 길이 3개가 주어질 때 이때도 마찬가지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일 때 코사인 법칙을 많이 사용하고요.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요.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을 적절히 섞어야 된다. 여기까지만 좀 얘기를 해주고 개념은 끝내겠습니다. 훨씬 더 폭넓죠 개념이. 그러다 보니까 코사인 법칙이 사인 법칙보다 시험 문제에서 더 많이 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동안 수능은요. 코사인 법칙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인 법칙보다는.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조금 더 익숙하게 다루시는 게 필요한데요. 사인 법칙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요즘은 섞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요즘은 둘 다 섞어서 나오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둘 다 같이 섞어서 나오니까 반드시
같이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죠? 정리하시고요. 정리 다 됐으면 우리는 204쪽으로 넘어갑니다. 코사인 법칙 쉬운 거부터 볼게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쉬운 거부터 보겠습니다. 갸꿀딱인 문제죠. 야, 이거 오답률 낮은데, 이거 오답률 높은데, 너네 이거 까보면 이거 갸꿀딱이야. 이거 진짜 쉬워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그냥 쫀 거야. 쫄지 마.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그냥 쫄지 마. 그냥 풀면 돼. 그래서 이거부터 좀 가볍게 갸꿀딱으로 좀 풀어드릴 테니까 빠르게 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쫄지 마라. 여기 문제 보고. 자, 그냥 빠르게 보자면, 자, 제발 이런 문제들 보게 되면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그림에다가 제발 그런 정보들 다 표시해라. 표시하지 말아라. 제발 표시하세요. 그러면 뭐라도 보인다. 알겠죠? 봐봐. 그럼 첫 번째. AB의 길이 알려줬습니다. AB의 길이가 얼마냐면 여기가 3이래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BC 여기 전체의 길이 알려줬네요. 근데 직사각형이니까 어차피 AD의 길이가 줬다라고 봐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얼마냐면 6이야. 그럼 여기도 똑같이 3이야. 다시 하면 여기 있는 빗변의 길인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예제곱과 예제곱 더한 거에 루트 씌우면 되니까 36의 코를 더한 45의 루트 씌운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몇 루트 몇이냐면 3루트 5야. 이런 건 바로 연결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지? 자, 그때 우리는 여기 있는 거 잘 봐. B, C. 전체죠. 6이란 말이지? 이 6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한데? 전체 몇 등분한 거야, 그러면? 5등분했냐? 1대 5면? 6등분한 거죠. 왜? 얘 하나? 얘 5개잖아. 그럼 다 합치면 6개로 나눈 거 아니야? 그러면 6을 6개로 나눠봐. 한 변의 길이가 얼마겠냐? 1. 그럼 얘가 몇이란 소리야? 하나만큼 가져갔으니까 1. 그럼 얘가 얼마란 소리야? 그러면 다시 얘기할까? 여기 세타죠. 이 삼각형만 보세요. 다 필요 없고 얘만 봐. 지금 얘만 봐. 얘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삼각형이지. 얘 현재 몇 개의 변의 길이 줬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몇 개의 변의 길이 줬어요? 2개. 2개의 변 줬지. 얘는 뭘 찾을 수 있겠는데. 그래 찾아.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도 줬어요. 왜? 피타고라 정리 쓰면 얘가 루트 10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만 주고 각 찾으라고 하고 있잖아. 그럼 세 변의 길이 주어졌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건 코사인 법칙이다, 사인 법칙이다? 그래, 코사인 쓰라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결국 얘네들, 즉 저기 세타를 만들어줬던 얘네 두 변의 길이를 곱한 거에 2배. 그러니까 얘가 6루트, 얘 5 곱하기 10이니까 50분의 분자는 각각의 제곱들을 더하죠. 그러니까 예제곱과 예제곱을 더해서 결국 우리는 45랑 결국 여기 있는 10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5의 제곱 얼마를 빼주면 되냐면 25 빼주면 끝난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얘네 계산하게 되면은요. 루트 50이 5루트 2니까 그래서 얘가 그래서 30루트 2분의 결국 얘네 계산하게 되면 분자가 얼마가 되냐면 30이 돼. 그래서 얘네 약분하게 되면서 얘가 루트 2분의 1이 되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 잘 보면 얘가 현재 몇 분의 몇이냐면 얘 2분의 루트 2예요. 그럼 이거 보는 순간 너네 눈치채야 돼.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 1에 세타가 몇 도란 소리니까. 코사인 몇일 때 2분의 루트 2 나와요? 30? 60? 45잖아. 45. 그쵸? 중3 거를 아직도 못 외우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 세타가 45도라는 것까지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도 사인 결국 45고 와라는 소리야. 그러면 만회해봐. 사인 45 뭐야? 2분의 루트. 야, 쟤는 삼각배 아무래도 시험 봐야 될 것 같지, 중3 거. 야, 얘 시험 봐봐. 은성이 얘 봐, 안 봐? 아, 얘 그냥 날아가게 돼, 또? 외워라. 2분의 루트 2죠? 그러니까 얘네 계산하게 되면 곱 2분의 루트 2에다가 결국 또 2분의 루트 2를 곱합. 결국 우리는 얘네 계산하게 되면 5분의 50에다가 우리는 2분의 1 곱해준 거. 이게 정답이지 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정답 얼마가 됩니까? 계산하게 되면 정답 얼마? 50을 절반으로 나눈 거 아니야? 얼마예요 그러니까? 45냐? 50을 절반으로 나누면? 25죠? 그래 정답은 25예요. 그래서 여기 답은 25.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왜 정답률 39%짜리인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문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옆에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문제 하나만 더 볼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물론 이때는 문과들이 처음으로 자친구를 만나봤기 때문에 오답률이 낮을 수 있다고 쳐요. 그래서 내년에 만회됐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 만회가 됐죠. 그래서 얘네들 거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얘네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하는 것도 똑같으니까 그럼 얘네들 어떻게 풀면 되는가를 좀 생각하면서 봐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잘 봐봐. 자, 똑같이 가자. 어려운 거 아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마찬가지야. 내가 정보가 주어졌으면 웬만하면 정보를 여기다가 다 쓰고 가라고 쓰지 말라고 그림에다가 쓰라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정보는 그림에다 쓰세요. 그래야 그림에다 써야 여러분이 시각화돼가지고 뭘 이용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걸 찾는 거야. 해봐. 자, 그림과 같이 평면 위에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정사각형 ABCD가 주어졌고요. 그럼 여기 ABCD의 한 변의 길이는 다 얼마라고요? 다 얼마라고? 그래, 얘도 3이야. 그럼 얘도 3이야. 삼각형에 연결되어 있는 두 개만 이렇게 써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정사각형이니까 얘 몇 도야? 얘 90도예요. 2분의 파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요 C, E, F, G 이거래. 얘 한 변의 길이 또 얼마예요 이번에? 그래, 그럼 여기도 4, 여기도 4예요. 그리고 얘도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각도도 몇 도예요? 그치, 여기도 90도예요. 자, 그러면 세타 90, 90이죠. 그럼 얘네 둘을 더한 게 180인데 한 바퀴 다 돌리면 얘는 몇 도가 되어야 되니까? 360이 되어야 되니까 얘네 둘을 더한 것도 몇 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야. 180. 그럼 얘가 세타만큼 차지했으니까 여기 있는 요 C는 못 빼기 뭐라고 표시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치? 180 빼기 세타. 그럼 180의 또 다른 말이 파이로 표현하게 되면 이게 뭐니까? 파이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못 빼기 세타냐면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은 잘 봐. 우리가 원하는 건 사인 세타가 주어진 상태에서 누구를 찾으라 그랬냐면 DG의 길이를 찾으랍니다. 이걸 X라고 잡을게요. 그 다음에 B2의 길이도 찾으랍니다. 얘를 내가 지금부터 Y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 그러면 게임 끝. 왜? 잘 봐. 하나만 자세히 설명해 줄게. 그럼 하나는 저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N인데요. 뭐 대충 그려서 그럼 여기 있는 얘가 현재 세타라고 하고 여기가 C예요. 그리고 여기가 현재 G고 그 다음에 여기가 D인데요. C, G의 길이가 지금 현재 4라 그랬고 여기가 지금 현재 3이라 그랬고 난 여기를 궁금해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두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인 값을 줬기 때문에 그럼 사인 값 줬다는 건 각을 줬다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사인 세타가 6분의 루트 11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는 당연히 자 사인 법칙 쓸 수 있습니까?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는요. 코사인을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사인 못 써요. 사인을 쓰려면 각 두 개 아니면은 변 하나. 그 중에서도 변 하나는 무조건 누구여야 되냐면 각과 마주보고 있는 변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면 못 써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인을 가지고 오히려 코사인 법칙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상황까지 여러분들이 연결하셔야 되냐면 얘를 코사인 세타로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줄 수밖에 없는 거냐면 또 그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또 각삼각형.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빗변이 6이고 높이가 현재 루트 11이니까 그럼 36, 10을 빼면 25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루트 25니까 5가 된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얘가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되냐면 6분의 5. 그 중에서 우리 세타는 둔각까지 된다고 했지만 여기 있는 요 세타를 예각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냥 예각으로 표시. 그러니까 코사인 값은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풀어주게 되면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X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코사인 세타를 구하게 되면 세타를 만들어주고 있는 변의 길이가 얘네 둘이니까 3과 4, 12, 거기에 2배니까 24. 거기 분자는 얘네 각각 제곱해서 한 거니까 16과 9를 더해주고 거기서 X제곱이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X제곱을 뺀 거라고 잡아주면 되었고 얘가 결국 몇 분의 몇이 되었냐면 6분의 5가 됐다. 이거 보여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딱 보자마자 쭉쭉 올라가게 되면서 나눠주게 되니까 그래서 X제곱이 얼마가 될 거냐면 얘는 20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맞죠? 아닐걸? 아닐걸? 왜냐면 24를 곱해주게 되면 이 왼수들아 계산을 해야지. 24를 곱해주게 되면 얘가 25 빼기 X제곱이거든요. 얘가 현재 얼마가 돼야 되냐면 쟤 올라가게 되면서 20 되어야 돼.
그러니까 쭉쭉 나눠주게 되니까 x제곱은 그래서 20이 아니라 5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x제곱이 5다. 그럼 x는 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x가 뭐가 돼요? 그렇지. x가 그래서 루트 5래요. 이 소리 하는 거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x가 현재 루트 5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dg의 길이가 나왔네요. 그럼 여기 있는 dg의 길이 구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이제 dg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로 가면 되는 거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쪽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 같이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생각해 줄 수 있는 거는 바로 뭐냐면 그러면 이쪽에서 x가 나왔고 그럼 여기에서 y를 찾아주는 게 우리 두 번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쪽 y를 찾아주는 게 두 번째라고 본다면 이렇게 요렇게 돼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b고 여기가 지금 현재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현재 c고 그러면서 여기 있는 얘가 현재 이번에 뭐냐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주어진 상태에서 얘가 3이고 얘가 4예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얘 길이를 찾으라 그런 거잖아. 그럼 또 뭐 써야 되냐면은요. 또 코사인을 써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이쪽으로 보았을 때 그러면은 이쪽으로 같이 한번 봐봐. 그러면 여기서도 또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서 그러면 우린 여기 있는 코사인 그러니까 얘가 이번에 못 빼기 뭐가 되냐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잡아주게 되면 그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에 지금 현재 이쪽으로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그러면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이거야. 그럼 이쪽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쪽으로 같이 한번 보세요. 봐봐.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봐주셔야 되는 게 그럼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기준으로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기준으로 그럼 얘네 마이너스 붙이게 되면서 왜? 얘가 현재 각변환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때 여기 있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결국 얘네들을 곱한 거의 2배 즉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만들어줬던 쟤네들의 2배니까 여기는 분모가 24 거기에서 각각의 제곱들을 더해준 거니까 16과 9를 더해주고 거기서 우리는 누구 제곱 빼주면 되냐면 y 제곱 빼주기만 하면은 끝나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으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현재 우리 6분의 5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붙인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5가 된다라는 거를 잡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올리고 약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25 마이너스 y 제곱이 이번엔 마이너스 얼마가 돼야 되냐면 2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면서 y 제곱이 이번엔 45가 된다는 것까지는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y제곱이 45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y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y는 루트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루트 얼마가 되었다? 그치. 얘가 그래서 루트 45니까 그래서 y가 3루트 5가 됩니다. 둘을 뭐 해준 게 정답이냐면 곱해준 게 답이야. 둘을 곱하시면 됩니다. 얼마예요? 그러니까 둘을 곱하면 얼마 나와요? 15 나오지? 그 정답은 몇 번 골라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치. 정답은 그래서 1번 이렇게 골라주면 된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어때요? 빡세주? 좀 빡세주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이쪽으로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질문,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질문. 질문, 여기까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까지 괜찮나요? 시간상 이거 하나 보고 끝날 것 같네. 아, 얘네 둘 보고 끝낼 것 같네. 얘네 둘만 같이 한번 볼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랑 얘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15번인데 13번, 15번 빨리 보고 갑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직까지는 좀 할만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할만한데 지금 트렌드는요. 지금 얘처럼 사인과 코사인은 섞어서 나오는 것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사인과 코사인은 섞어서 나오는 게 제일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줄 거는 얘를 좀 찾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라는 것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거기에서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보면 되는 방안입니다. 그럼 이쪽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잡아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쪽에서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볼 거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쪽인데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건 또 바로 뭐냐? 그럼 여기서 같이 한번 봐봐. 지금 잘 봐봐, 잘 봐봐, 잘 봐봐, 잘 봐봐, 잘 봐봐. 잘 봐봐.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잡아줄 수 있는 거는요. 여기 지금 이제 문제를 쭉 읽어보는 거예요. 그대로 좀 읽어보면서 여기서 감을 잡아.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읽어보면서 감을 잡아. 그럼 감을 잡아서 가게 되면 일단 첫 번째 반지름의 길이가 현재 몇 루트 몇이라고 주어졌습니까? 그래,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7인 원이 주어졌습니다. 밑줄.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7인 원이야. 원 서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 보는 순간 준이 무슨 법칙 쓰고 싶어요? 그치. 원의 반지름이 주어졌다. 원의 정보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럴 땐 사인 법칙을 제발 쓰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 사인 법칙을 쓰긴 쓸 거야. 여기까지 돼 있는 거야. 그럼 사인 법칙을 어디다 쓸 건데? 이게 그 다음이 되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잘 봐봐. 사인 법칙을 쓰려면 어떤 각과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가 주어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어떤 각과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가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유일하게 각 주어져 있는 게 딱 하나 있네요. 각 누구냐? 각 A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여기 각 A 3분의 파이라고 주어졌대.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얘가 현재 하나의 삼각형이 되잖아요. 끄덕끄덕 하자. 여기까지는요.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하나의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데 그때 여기에 해당하는 요 각이 현재 3분의 파이라는 거야. 그럼 얘가 현재 몇 도란 소리니까 3분의 파이면 얘가 몇 도란 소리야? 얘가 60이란 소리니까 그럼 얘를 60도로 잡아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잖아요. 인정하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60으로 잡아서 문제를 풀기만 하면 답이 나올 거라는 소리야. 그럼 뭐야?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자면 결국 얘는 뭐 하라는 소리냐면 그냥 저대로 놓고 한번 풀어볼래? 여기까지 연결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얘 각도 주어졌겠다. 그럼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사인 법칙을 가지고 바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1번 누구의 길이를 찾으러 가야 되냐면 그 선분 BC의 길이를 찾으러 가야 되는 거고 그 선분 BC의 길이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사인 법칙을 씁니다. 그래서 선분 BC의 길이를 쓰기 위해서 원에 대한 정보가 줬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쓰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얘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의 2배 했던 왜 저번에 지름이었던 4루트 7분의 결국 얘가 마주보고 있었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가 마주보고 있었던 변의 길이가 1번이죠. 그때 얘가 현재 사인 몇 도가 되었다라는 거 봐주면 되냐면 3분의 파이. 그러니까 사인 60이니까 사인 60은 2분의 뭐죠? 그치.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얘가 2분의 루트 3이요. 이것까지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1번 나오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1번 구하게 되면 따라서 1번이 그래서 2루트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와야 되냐면 2루트 21이 된다. 이게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조건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여기까지는? 그래서 얘가 2루트 21이 되었고 그러면 사인 법칙을 한 번 더 쓸 수 있죠. 누구? 이번엔 요 삼각형의 기준을 잡아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얘도 다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이니까 다시는 뭐냐면 여기에 기준을 잡아서 보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는 BCD 즉 여기에 해당하는 각도 여기를 세타라고 잡았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사인 값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현재 여기 잡아주게 되는 나오게 되는 여기는 7분의 2루트 7이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니까 결국 뭐예요? 사인 세타를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또 사인 법칙 이용해서 BD의 길이를 찾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2번이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BD의 길이를 찾아주세요. 이게 2번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변의 길이 첫 번째 BD의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BD의 길이를 찾는데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BD도 아직까지는 각과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구할 수 있대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찾을래요. 이렇게 되어야 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사인 법칙 가지고 찾을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사인 2번의 세타라고 주어진 게 또 왜 저번에 지름이 저기 있는 것에 또 쓰죠. 그러니까 얘가 왜 4루트 7분의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BD 즉 얘가 2번입니다. 라는 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2번이 결국 사인 세타가 7분의 2루트 7이죠. 7분의 2루트 7에다가 결국 우리는 4루트 7을 곱해준 거랑 같대.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얘네 7들이 다 약분됩니다. 그래서 2번의 길이가 나와요. 그래서 2번의 길이가 얼마라 그랬냐면 8이라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기는 1번이 현재 2 루트 21이었습니다. 2번이 얼마냐면 8입니다. 그럼 이렇게 잡아준 걸 바탕으로 세 번째가 나오는데 이제 남은 건 몇 번밖에 안 남았냐면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CD, 즉 여기 길이를 찾는 것밖에 안 남았죠. 근데 잘 보시면 여기 각 하나 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각 하나와 변두개를 줬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사인 법칙을 쓸 수도 있겠지만 사인 법칙 쓰려면 얘도 찾아야 되니까 귀찮지. 그러니까 이때 뭐 쓰면 되는 거냐면 코사인 법칙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아무거나 하나와 변두개가 주어져 있으면은요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3번.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선분 CD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이 CD의 길이를 나는 지금부터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찾을래.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선분 CD의 길이는 코사인 법칙을 가지고 찾을래. 그러려면 코사인 세타부터 찾아줘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코사인 세타를 찾으러 가기 위해서 또 뭐 만들 거냐면 IM 얘 만들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쭉쭉쭉쭉쭉 가게 되면 빗변이 7이고 높이가 현재 2루트 7이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49고 얘가 28이지. 그럼 49 빼기 28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밑변이 나오게 되는데 얘가 뭐가 될 거냐면 루트 21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루트 21까지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아놨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게 되겠고 세타 자체를 예각으로 잡았으니까 얘가 그래서 우리는 7분의 얘가 현재 루트 21이 된다라는 것까지 보여주게 되면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얘 코사인 세타를 구할 거고 코사인 세타가 여기 있었던 7분의 루트 21이 되었습니다가 되었을 때 얘가 결론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그때 얘가 요 세타를 만들어줬던 애들의 둘을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뭔지 모르니까 얘를 x로 잡아준 거. 둘을 곱한 거의 2배니까 그래서 우리는 4루트 21의 x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분자는 각각 제곱해서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었던 얘 x제곱과 2루트 21 제곱해서 더해주게 되면은 4에다가 21을 곱한 즉 우리는 84를 더해주고 저기 있는 8의 제곱이었던 64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올라가서 약분하다 보니까 결국 얘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2 결국 얘 계산하게 되면은 우리는 21은 루트가 바뀌어지면서 친형 약분되니까 3되네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12x가 되면서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22 그래서 0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해주면 되니까 얘가 그래서 x-2와 x-12 0이다. 그래서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x가 결국 몇과 몇밖에 안 되냐면 2 아니면 10밖에 안 된다. 여기까지 잡아주면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둘 중에 하나 결정해줘야 되는데 그 결정해주는 게 바로 누구냐면 이게 현의 성질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의 성질 하나를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현의 성질이라는 건 여러분들 언제 배우냐면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이거 다. 중학교 때 1학년 때 배웠던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현의 성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현이라는 친구를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잘 봐. 얘하고 끝낼게요. 얘하고 끝낼게. 잘 봐. 다 왔어? 자, 현은요. 원이 있는 아무 점들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원이 있는 두 점들을 연결한 게 다 현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연결한 게 현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한 게 다 현입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물어볼 건 이거야. 현 중에서 가장 긴 거를 찾을 수 있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질문할 거는 이거예요. 현 중에서 가장 긴 현을 찾아보세요. 그럼 가장 긴 현은 누가 가장 길까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멀리 떨어졌을까요? 그게 지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현의 길이는 누구를 벗어날 수 없냐면 지름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지름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잘 보시게 되면은요. 얘네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잘 봤을 때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을 지금 현재 제곱하게 되면은요. 얘네 지금 현재 2배 하게 되면 4루트 7이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지름. 얘 지름을 구하게 되면 얘가 현재 4루트 7이니까 얘가 어쨌든 제일 길어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지름이 현재 4루트 7인데 저기 16 집어넣으면 루트 얼마냐면 100 얼마지? 그러니까 일단은 아직까지는 둘 다 되는 상황이네. 여기까지 잡아줄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요 CD의 길이를 보게 되면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가 지금 이제 누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 있는 요 각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 각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그림을 좀 활용을 하게 되면 2루트 21보다도
짧아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죠. 그래서 우리는 얘가 이 루트 21보다 짧아야 된다. 즉 다시 한번 뭐냐면 루트 84보다는 짧아야 되기 때문에 10이 될 수는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2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여기는 x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얼마가 되었냐면 x가 결론적으로 2밖에 안 됩니다. 라는 게 최종 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8과 2를 더해준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8과 2를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예요? 그러니까 12점. 그래서 우리 정답은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10이 됐다.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조금 까다롭긴 했는데 그래도 좀 할만했을 법한 문제 되시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한번 좀 풀어봐. 그래서 한번 좀 풀어보시고 어디까지 교재로는 좀 풀어보면 좋겠냐면 19번까지는 한번 좀 도전해보시고요. 19번까지는 한번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내가 어디를 좀 해드릴 거냐면 23번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19번까지는 좀 해보고 23번도 미리 한번 좀 풀어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중간에 불러준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는 거지. 지금 여기 뒤에 다각형의 넓이 빼고 그러니까 31번까지로 봤을 때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우리는 수학 2 들어갈게요. 수학 2 들어갑시다. 잠깐 쉬었다 갑시다.